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어떤 버전이든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다만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CS 버전을 사용하든 CC 버전을 사용하든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CS 버전은 에센셜, CC 버전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작업 환경을 맞춰놓고 문제풀이를 보시면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작업 환경을 한번 다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창들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창 정리를 해줍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내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은 게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 열리는 게 보일 텐데 일단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신 분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툴팁이 조그맣게 떠서 이건 무슨 도구입니다 라고 이름이 뜰 텐데요. 그 정도까진 괜찮지만 커다랗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 좀 귀찮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를 똑같이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니까요. 그 단위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들을 이리저리 옮길 때에 가운데 점, 끝점,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길다랗게 회색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건데요. 이게 좀 번잡스러워서 꺼주시기를 권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180짜리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100,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게 되면 컬러 모드가 CMYK 300ppi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는데요.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추시려면 가이드란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 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도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그 색깔 이외에 다른 색깔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색상들을 따로 스와치 패널에다가 뽑아 놓도록 할게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색깔 말고 내가 따로 관리하겠다. 뉴 컬러 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룹의 이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오케이 하셔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색깔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값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M20에 Y40. 그 이외에는 언급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0으로 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반복하면 되겠죠.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색상값 맞춰주시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것인지를 좀 정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대략의 위치를 정하시면 돼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그려줄 적에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주시면 모퉁이의 둥글기를 정하실 수 있고요. 필 컬러, 채우는 색상, 그리고 스트로크, 선의 색상, 색상이 있다면 뽑아놓은 색상을 적용하면 되고요. 색상이 없다면 없습니다. 넌이라고 하는 짝대기 그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 최신 버전에는 안쪽에 둥글둥글 구슬이 있어서 모퉁이의 둥글기를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구슬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합체하거나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개체를 나중에 그렸을 때 순서가 이렇게 맨 뒤에 깔려야 되는 아이가 앞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레인지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속도는 더 빠르실 겁니다. 맨 뒤로 가겠습니다. Send to back. 대칭이 되는 아이들은 반쪽만 그려서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개체를 얹어서 패스파인더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를 불러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패스파인더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꺼내 놓도록 하죠. 개체들 커다란 요 친구, 쉬프트, 작은 요 친구 두 개 선택하셔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이 뽕 빠진 거 보이시나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양쪽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선의 두께 값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되고 도형을 변형해도 되는데요. 이 친구는 간단하니까 펜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 클릭, 중간에 곡선이 필요하죠. 클릭 드래그, 도착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채우는 색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 색깔이 필요한 거니까 요건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선의 색상 지시된 대로 넣어줄 거고요. 더불어서 선의 두께 값도 있네요. 스트로크에서 두께 값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선의 가장자리를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라운드 캡을 씌우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제 요 아이들만 선택하셔서 거울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반사시키면 되겠죠. 반사시켜야 될 개체들 몽땅 선택하시되 요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빼야 되겠죠. 커다란 뭉티는 쉬프트 눌러서 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키는 친구가 있고요. 중심점을 거울 여기 가운데다 두겠습니다. 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시게 되면 추가로 생성된 게 보여요. 위치 살짝 수정할게요. 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줄 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오프셋 패스 이용해서 프리뷰로 보시면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이용하셔서 간격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빠질 거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체도 가능하겠죠.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셔서 두께값 적당히 두 개를 몽땅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둔 거니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100에 80짜리 똑같으니까 그대로 갈까요? 눈금자도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쓸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바로 눈금자가 생성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가 조금 더 늘었죠? 거기에 필요한 색상을 그때그때 뽑는 게 좋겠네요. 색상들을 미리 다 뽑아 놓으면 산만하니까요. 그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을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으로 따로 관리를 한다. 이름은 굳이 주지 않겠습니다. 색상, 뉴, 스와치.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색상이 지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라디언트 색상이니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물감통 보이면 그 색깔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CMYK 모두 넣어야 되는데 K 값만 보인다 라고 할 때는 옵션을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우리가 뽑아놓은 그룹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들 사이에다가 끼워주도록 할게요. 질질질 끌고 그라디언트 색상 여기다가 옮겨 놓으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똑같은 아이들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요만큼은 나눠줘야 되니까 두 개를 선택하셔서 패스, 파인더, 디바이더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오른쪽 버튼 언그룹으로 풀어보시면 요만큼 분리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선택이 가능해요. 이 친구랑 쉬프트, 저 친구만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죠? 핸들 쭉쭉 뽑아서 둥글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펜툴 이용해서 고기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시고요. 대략의 모양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그 점들 하나하나 옮겨질 수 있으니까요. 대략 모양 만드시고 수정을 해주세요. 포크의 끝자락은 뾰족하니까 일부분만 선택하셔서 다이렉트 셀렉션, 스케일을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얼마나 줄일 건지 값을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랩으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시면 되겠죠? 소시지의 경우에는 살짝 둥그러졌는데요. 이 친구는 이펙트로 살짝 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프에 보시게 되면 아크라고 해서 무지개처럼 휘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눈에 보이는 만큼 아웃라인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평평한 아이를 효과만 준 거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그린 것처럼 패스를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진 선으로 확정이 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빼주면 되겠죠. 머스타드 소스의 경우에는 선으로 그려주세요라고 해서 스트로크의 두께값도 있네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연필 툴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펜슬 툴 이용해서
그리는 대로 꼬불탕꼬불탕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을 주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이펙트 드랍 섀도우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건 그릴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릴들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릴에 대해서만 그림자를 주도록 할게요.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농도 조절하시고요. 거리값도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브러쉬로 그려진 친구들은 브러쉬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페인트 브러쉬, 클릭 드래그해서 대충 모양을 그려주실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한 색상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3라고 되어 있는 아이는 밖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어디에 들어있는지까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대화창을 열으시고요. 아래쪽에서 화살표 눌러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워터컬러 요쯤 어디 있을 것 같네요. 이름으로 정확히 찾고자 한다면 리스트 뷰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워터컬러 스트로크 3. 위쪽에 있는 리본도 역시 브러쉬 활용하면 되겠죠. 똑바로 뻗어 있으니까 브러쉬로 삐뚤삐뚤한 것보다는 라인으로 그려주는 게 깔끔하겠네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할게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캠핑 사이트의 경우에는 에리얼 볼드라고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죠. 보시고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색깔이 요만큼, 조만큼만 빨갛게 뽀사져 있죠. 글자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타입 메뉴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글자가 아니라 패스로 그린 것처럼 글씨를 깨트려 줄 수 있어요. 이제는 그 글자에 대해서 바깥쪽에 패스선들이 보일 텐데요.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이 글자들만 또렷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칼질해서 색깔을 분리하도록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있습니다. 쌍둥하고 지나가게 요만큼 칼질해 주도록 할게요. 잘라진 아이들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방향키 눌러서 살짝살짝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작업이 끝났으면 ESC 누르고 나오도록 하죠. 디너인더 우드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임뉴 로만이라고 색깔값 지시가 다 되어 있죠.
타입 번호 패스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했으니까 꼬불렁거리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먼저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타입 2 꾹 누르고 계시면 세 번째 타입 번호 패스라고 있습니다. 선 위에다가 글씨를 쓸 테다 라고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꼬불렁거리게 되죠.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 거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개체들의 배치 순서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의 이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20에 80짜리로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군요. 패턴부터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해서 삼각형 그릴 거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몇 각형 그릴 건지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축소시킬게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 주시고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얘네들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메이크 만들어 줄란다. 가랜드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만들어지는 모양은 패턴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도 되니까요. 보이는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one이라고 체크를 하셔서 패턴은 마무리 지어주시면 스와치 패널에 내가 만든 패턴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텐트도 따로 만들도록 하죠. 텐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줄 선들을 그리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모자를 그리도록 할게요. 가이드란을 새로 뽑겠습니다.
모자에 선을 그리실 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선만 있습니다 라고 바꿔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시면 될 텐데요. 색깔을 일단 맞춰보도록 할게요. 직접 선택도 이용하셔서 필요 없는 선 딜리트, 딜리트. 삐져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연필 툴을 꾹 누르게 되시면 패스 이레이저가 있어요. 패스선을 지울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패스 이레이저. 선의 점선 모양은 스트로크 패널에서 쇼 옵션으로 옵션을 펼쳐 놓으시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떼고 붙일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선의 두께 값을 일단 2포인트로 맞춰줄 거고요. 대시드 라인을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시 값이 12로 되어 있어요. 12만큼 가고 12만큼 떨어지고 다시 12만큼 가고 12만큼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릴 선들이 대시이고요. 사이 공간 떼는 걸 갭이라고 해요. 길게 가고 짧게 쉬고 길게 가고 길게 쉬고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죠. 10이라고 하는 선보다는 조금 짧아야 되니까 요 값을 한 6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떼어주는 건 더 가깝게 떼어줄게요. 이만큼 떼겠다. 다시 6만큼 가겠다. 떨어지는 건 좀 멀리 떨어질 거예요. 6만큼 떨어지겠다. 다시 선을 짧게 그어줄게요.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지 얼마만큼 그릴 건지를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값을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현재는 6만큼 가고 이만큼 뛰고 다시 6만큼 가고 멀리 뛰어야 되니까 6만큼 뛰었습니다. 짧게 다시 가고 멀리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주면 반복하게 될 겁니다. 상자에 필요한 색상을 또 따로 뽑을게요. 사각형 박스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살짝 기울여 주시면 되겠죠. 상자의 위쪽 짙은 부분은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겠습니다. 패턴을 얹어줘야 될 건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에다가 패턴을 씌워주도록 할 거고요.
패턴이 너무 크게 들어갔으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얼마 정도 크기를 줄일 건지 미리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기를 20 정도로 해볼까요? 프리뷰로 클릭해 보시면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죠. 이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무늬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그만큼 상자만큼 잘려야 되니까요. 요 상자는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잘라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관계로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체를 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제일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잘라줄 칼날의 역할을 하는 사각형과 쉬프트, 잘리울, 펜트드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쌍둥 잘려서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될 거고요. 그 위쪽에 반투명하게 보자기처럼 쌓여져 있는 건 펜툴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보자기의 경우에는 반투명하게 오퍼시티 값이 적용되어 있군요. 트랜스퍼런시 패널에 가셔서 오퍼시티를 50%라고 주도록 하죠. 똑같이 생긴 선들을 따라서 그려주도록 할까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알트 드래그. 선들만 아웃라인 남겨놓도록 할 거고요. 불필요한 아이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비틀어져 있는 것 같죠? 스케일 툴 꾹 누르면 쉬어 툴이 있습니다. 기울임을 주시면 되겠죠? 쉬프트를 누르면서 조절하시게 되면 기울기만 조정이 될 거예요. 가렌트도 복사를 해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순서 맨 앞쪽으로 뺄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그룹으로 묶어달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그룹. 살짝 비틀어 줄 거니까 역시 쉐어툴을 쓰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방향을 살짝 비틀어 줄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을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3년 11월 달 A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시는 게 힘드시면 연필이나 브러쉬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작업하는 시간을 단축해 보도록 노력하세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